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잡았을 때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은 잘 몰라도 또 개그는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벌써 이제 6월 특집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올해 장어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어로 몸보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샘 씨는 몸이 좀 허해졌을 때 나만의 조금 뭐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아, 있어요. 뭐가 있죠? 저는 몸이 조금 차서 예. 홍삼을 먹으면 몸보심이 되더라고요. 몸이 차서 홍삼을 먹으면 네네. 그 홍삼이면은 든든합니까? 뭐 장어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장어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홍삼이 요즘 그 한 포로 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방에 챙겨 다녀서 이렇게 하나씩 먹기에 좋아요. 선생님도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 뭐 이렇게 몸보신을 뭐 따로 했습니까? 예. 취업 준비할 때 예, 준비할 때 뭐 요즘은 조금 넉넉해서 뭐 많이 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지만은 네. 취업할 땐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치만은 좀 학생들이 좀 몸보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데 예.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러면은 뭐 삼계탕 이 정도? 삼계탕 괜찮죠. 그 정도는 드셨어요? 예, 그 정도를 한 달 정도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가지고 예. 그걸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먹고 싶네. 아, 그래요? 예, 삼계탕 그 정도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요즘 뭐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건 있습니까? 요즘에는 소화 잘 되는 걸 추천드리죠.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잘못 먹으면 다 체해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그래서 맞아. 여름에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거나 조금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취준생들한테 좀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걱정도 네, 많이 네. 있으니까 또 음식을 먹다 보면은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몸이 허할 때는 좀 나이가 들어서 새로 생긴 건데 제가 알아냈어요. 제 몸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다 먹어보고 자기 몸에 맞는 거를 찾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낙지를 먹으면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낙지를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산낙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원래는 못 먹었는데 그 약간 몸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낙지를 산낙지를 먹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더위를 이기려면은 그것도 하나의 취업의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정민서. 학력은 부산 소재 4년제를 졸업했고요. 영어 영문학,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도로교통공단.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공기업 행정직무라고 하네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9, 토익 915, 토스 180, 워드 1급, 커말 1급, 한국사 1급. 공기업 인턴, 스타트업 마케팅 팀 인턴. 대외 활동으로는 플로깅 캠페인 진행을 했고요.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어요. 민서 친구의 고민은요. 지원 동기 작성 시 직무를 중심으로 하라는데 행정 직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올 상반기 도로교통공단이 지원한 정민서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공공기관 준비하신 분 치고는 대외 활동도 굉장히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아까 제가 치고는 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 준비하시다 보면 필기나 이런 전공 등을 준비하면서 대외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원자분은 뭐 공기업 인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마케팅팀 인턴이라든지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하면서 좀 더 행정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게 좀 장점으로 보이고요. 또 어학도 영어 영문학 전공자에 걸맞는 그래도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기초 체력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전 우선 도로교통공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곳인가요? 일단은 항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면 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로교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교육하고 홍보하고 관리하고 약간 이러한 공단인데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 이제 발급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공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슷한 데가 있어요. 도로공사. 한국 뭐 교통안전공단 뭐 네. 약간 이렇게 해서 비스무리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에서는 그 직무 자격증이랑 이제 어학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필기는 이제 NCS 필기랑 전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좀 더 이제 다양한 뭐 상황 면접이나 경험 면접이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그러한 전반적인 각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골고루 좀 잘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서 이제 지원 동기를 직무의지로 작성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상준 씨가 이제 MC라는 게 직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MC를 하고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MC의 역할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표현해 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MC는 뭐 이제 패널들이 나오면 패널들의 뭐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뭐 그다음 뭐 이런 역할들이 있을 건데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마다 패널들이 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방송에 따라 가지고는 뭔가 어떤 그 감독님의 어떤 철학을 좀 적절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지금 우리 지원자가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행정직무는 MC란 말이에요. 행정직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이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도로교통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자주 일하는 기관이 어딜까? 왜냐하면 이제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의 이제 이제 공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뭔가 내가 지원하는 공단의 그런 특징들을 감안해서 행정직의 역할도 좀 변화되지 않을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지원 동기 직무 중심으로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취준생들이 합격을 위해서라도 전공에 맞춘 직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 후에 적성이 안 맞아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직무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겠다는 친구가 있고 일은 일이고 내 인생 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직무 선택할 때 적성, 그다음에 뭐 본인의 어떠한 강점, 미래 계획,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곳이냐, 그다음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경쟁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애들이냐, 그다음에 채용 TO가 어떠하냐,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비슷했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지원한 곳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굉장히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공공기관 입사하게 되면 뭐 워라밸 되게 좋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그래도 공공기관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워라밸이 했는데 뭐 댓글에 뭐 객상욕이 막 달린 거예요. 네가 무슨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느냐, 네가 뭐 민원을 상대해 봤느냐 해가지고 뭐 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공공기관도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적성이 안 맞는 곳에 이제 이렇게 지원했다가는 오래 못 버티고 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자기의 어떤 계획에 맞춰서 단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없고 다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 관련한 소식 가져왔는데요.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플라스틱 면허증의 불편함을 없애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일상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쌤, 이렇게 되면 채용 분야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획성 업무는 대부분 이제 대졸공채 이상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했던 단순 반복 업무들은 대졸공채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도 약간 이제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일반 이제 또 직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나오지만 분명히 이거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단은 트렌드를 너무 막 민감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거대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뭐 급격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러한 장기적 트렌드를 감안하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그럼 어떤 걸 어필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계 관련 전공자의 질문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 지원해도 될지, 어떤 전공이 좀 더 유리할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은 매 공고마다 그 직무의 어떤 자격이 제한될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공계 기술직 지원자니까 그런 부분들 전공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기계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되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공 필기를 합격할 수 있느냐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 좋고 다만 본인이 실제로 전공 필기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